물질남용이란? 안녕하세요. 건이, 강희입니다. 술, 담배, 본드, 약물 등의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여 몸에 심각한 장애나 고통을 일으키는 것을 물질남용이라고 합니다. 약물남용은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술에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마약류에 중독되어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이 물질남용에 포함됩니다. 진정수면제, 항불안제, 알코올, 카페인, 담배나 아편류, 정신자극제, 환각제, 본드, 부탄가스 등을 남용하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기분 변화가 심하고 우울 반응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며 독립성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물의 유혹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물질남용의 진단. 가슴이 답답하고 의욕도 없다. 찬바람이 나의 코끝을 간지럽힌다. 저 바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 너 이 녀석 또 딴짓하지? 숙제해놓고 학원 갈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알았다고요. 내 맘은 아무도 몰라. 아니, 이 녀석이 엄마한테 버릇없이? 이따 들어와서 아빠 좀 보자. 아무도 내 맘 몰라. 답답해. 숨 막혀. 아빠, 도대체 담배를 무슨 맛으로 피워요? 잠시나마 걱정을 잊게 해주는 천국의 구름 과자 맛이지. 박사님, 우리 우람이가 요즘 자주 성질을 부리고 가끔 교복에서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불량 학생이 된 게 아닐까요? 혼을 한번 내줘야 하나요? 우람이 때문에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군요. 우람이도 사춘기인 만큼 심적으로 불안하며 쉽게 흥분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관찰하셔야 합니다. 술, 담배, 본드나 부탄가스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에 주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물질의 남용은 생활하는 데 상당한 장애를 가져오면서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일이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첫째, 거듭되는 물질 사용으로 인해서 학교 혹은 집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석을 하고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담배를 피우다가 학교로부터 정학, 퇴학을 당하거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되는 경우지요. 둘째,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거듭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감기가 잔뜩 걸렸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에요. 셋째, 물질로 인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술을 먹고 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넷째, 물질의 영향들이 원인이 되어 자신과 주변 환경들의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끊을 수 없을 정도까지 중독이 되거나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거나 부모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박사님, 우리 우람이는 아직 어려요. 중독되거나 문제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람이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갖고 우람이를 지켜봐 주세요. 이러한 물질 남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통해 심한 불안이나 흥분 상태, 위생 상태 불량, 맥박이나 혈압의 이상, 눈동자의 떨림, 기관지 경련이나 천식 재발, 생식기 질병, 금단 증상 등을 확인합니다.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통해 의식 상태 변화, 기억력 감퇴, 주의력 저하, 인지 능력의 저하, 방향감각 상실, 착각, 환각 등의 여부, 죄책감, 무가치감, 자살 시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물질남용이 일어나나요?
물질 남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왜 그러한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는 걸까요? 물질 남용은 우울증과 관련되거나 불안정한 마음 상태가 반영된 것이며 알코올 남용의 경우에는 유전적 요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 남용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 환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에 대한 가족력,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지나친 허용이나 권위주의, 가족 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둘째로, 청소년기의 반사회적 행동, 부정적인 정서, 적응의 어려움, 충동성, 공격성, 이른 나이의 성경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 생활이 원인이 되는 경우인데 학업 실패, 무단 결석, 과제물을 잘 해내지 못한다거나 부모가 학교 생활을 방치하는 경우예요. 넷째는 약물을 사용하는 친구와 어울려 놀다가 자연스레 가까워지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과거에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해당 물질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와해된 도덕규범 등의 사회적 원인이 있습니다. 술, 환각제 남용. 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니 저도 우람이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술, 담배를 끊어야겠군요. 그래도 자식이 귀하긴 귀한가 보네요. 제가 그렇게 끊으라 할 때는 안 들으시더니. 술은 담배와 더불어 가장 흔히 사용되고 남용되는 물질로서 술을 주기적으로 많이 먹는 부모를 가진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알코올 의존의 위험도가 3-4배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율이 높아 남성에서 문제 음주자나 폭음자가 4배에서 5.5배 이상 높으며 대부분의 음주자들이 16세에서 30세에 음주를 시작하여 음주자의 6분의 5가 30세에서 55세 사이에 가장 많은 음주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방치한 채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이며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의 문제를 모두 내포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9개월 내지 1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술을 끊고 첫 15개월 이내에 대개 재발함으로 지속적으로 술을 끊으려면 적어도 2년 내지 3년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만 생각해봐도 술을 끊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알코올 중독은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술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더욱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또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들, 예를 들어 본드, 신너, 부탄가스 등의 환각 유발 물질로 건강을 해치고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물질 남용의 치료. 말씀을 듣고 보니 우람이가 걱정이네요. 혹시 벌써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을까 걱정돼요. 아직 속단하지 마세요. 우람이는 활달하고 착한 아이라서 잠깐 호기심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걱정시켜드리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질 남용의 치료에는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위해 요소를 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정신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나 환각 유발 물질은 중단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며 심각한 내과적 혹은 정신과적 증상, 병원 치료의 실패 경험,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장기적인 약물 남용의 경력 등이 있을 때는 입원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물질 남용을 유발하는 여러 동기에 따라 아이들의 치료법이 달라져요. 모험을 추구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는 실제로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는 등산, 집단생활, 여행,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줍니다. 정서가 불안정하여 심적인 평화를 찾아 물질 남용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나 신뢰받는 교사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를 알아내어